대한민국 어디선가 이름 없는 전사들이 숨을 죽인다. 그들은 군복을 입었지만 세상은 그들을 모른다. UDU, HRD 707 UDT 그리고 SSU까지. 국경의 선을 넘어 바다와 하늘 그리고 그림자 속에서 싸우는 이들. 그들의 전쟁은 박수도 명예도 없다. 오직 조국의 이름 세 글자만이 그들을 움직인다. 그리고 오늘 영국의 한 군사 전문가가 그들의 실체를 목격한다. 그는 말했다. 이건 단순한 군대가 아니다. 이건 하나의 정신이다. 지금부터 세상에 알지 못했던 대한민국 특수부대의 진짜 이야기가 펼쳐진다. 제 이름은 에드워드 블레이크입니다. 저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이해한다고 이 나라의 군사력을 평가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날 서울에서 본 것은 제 20년 경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전사들이었습니다. 저는 영국 출신 군사 전문가입니다. UN 특수부대 평가단 소속으로 20년간 나토, 중동, 아프리카 작전을 평가해왔죠. 냉정하고 객관적인 분석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감정은 배제하고 오직 데이터와 전술로만 판단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한국에서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2024년 11월 서울 외곽 국방부 브리핑룸에 들어섰을 때만 해도 저는 여유로웠습니다. 한국의 경제력은 인정하지만 첩보전과 특수작전은 서방의 영역이라 생각했죠. 서류상으론 완벽했습니다. 훈련 기록도 훌륭했어요. 하지만 실전은 다르죠. 그게 제 판단. 브리핑룸에 불이 꺼졌습니다. 스크린에 뭔가 떴어요. 어두운 바다, 파도 소리, 그리고 검은 그림자들이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죠. 이건 훈련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UDU 작전 기록입니다. 담당관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UDU? 처음 듣는 이름이었죠. 제 자료 어디에도 없던 부대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대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20년간 전 세계 특수부대를 분석했는데 이 부대는 기록조차 없었던 겁니다. 영상 속에서 요원 한 명이 파도에 삼켜졌습니다. 무전이 끊겼어요. 그리고 정적만 흘렀죠. 브리핑룸 앞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북파 작전 중 실종된 요원의 마지막 음성이었죠. 임무 계속 수행합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어요. 실전이었죠. HID 보고서를 보시겠습니까? 담당관이 파일을 건넸습니다. 1970년대 북한 심장부 침투 임무 기록이었죠. 적진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무사 귀환한 사례들이 빼곡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그들이 정말 존재했다면 우리는 그 흔적조차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믿기 힘드시죠? 정보사 사령관이 제 옆에 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우린 전쟁이 끝난 적이 없습니다, 블레이크 씨. 단지 조용히 싸우고 있을 뿐이죠. 그 말이 귓가에 박혔습니다. 냉전의 그림자가 여전히 이 땅에 드리워져 있었던 겁니다. 세계는 평화를 말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전장이었죠.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그 영상이 계속 맴돌았어요. 파도 속으로 사라지는 요원들, 끊긴 무전,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부대의 이름들. UDU, HID. 그들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군사 전문가로서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진짜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전쟁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계속되고 있었죠. 다음 날, 저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나라의 그림자를 직접 확인해야 했죠. 한국 특수부대의 실체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진해 해군 기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 해군 특수부대라고요? 미 해군실에는 못 미치겠죠. 그게 솔직한 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저는 틀렸습니다. 기지 입구부터 분위기가 달랐어요. 묵직한 침묵이 감돌았죠. 대원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훈련받은 군인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전쟁을 경험한 자의 눈빛이었죠. UDT 지옥주 훈련을 참관하시겠습니까? 안내 장교가 물었습니다. 지옥주라니 이름부터 심상치 않았죠. 하지만 저는 미군실의 해위크도 봤습니다.
이것도 비슷하겠거니 생각했어요. 새벽 3시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11월의 바닷바람이 뼈를 파고들었어요. 차가운 파도 소리가 어둠을 가득 채웠죠.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기어가는 대원들을. 5일째 잠을 못 잔 얼굴들이었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한 대원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계였던 거죠. 저는 그가 포기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동료가 그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일어나, 우린 끝까지 간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대원이 다시 일어섰죠. 비틀거리면서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교관이 외쳤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우리는 바다의 사나이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었어요. 생존이었죠. 한계를 넘어서는 의지의 싸움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브리핑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담당관이 영상 하나를 틀었어요. 아덴만 여명작전입니다. 2011년 소말리아 해적 진압 작전이었죠. 저는 이 작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영상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총성이 울렸습니다. 해적선에 진입하는 대원들의 움직임이 보였죠.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8분 만에 인질 21명 전원 구출했어요. 해적 13명 사살, 5명 생포했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완벽한 교범이었어요. 아니, 교범을 넘어선 예술이었죠. 어떻습니까? 담당관이 물었습니다. 완벽합니다. 이보다 정확한 작전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휴게실에서 한 대원을 만났습니다. 아덴만 작전에 참여했던 요원이었어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영웅입니다. 어떻게 그런 완벽한 작전을 수행했습니까? 대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린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나라가 부르면 나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임무니까요.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제 가슴을 무너뜨렸어요. 그들은 명예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직 의무만 있었죠. 저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미 해군실은 세계 최고였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UDT는 달랐죠. 그들은 세계 최고가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계를 지키고 있었어요. 새벽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차가운 파도 속에서 얼마나 많은 대원들이 한계를 넘어섰을까요? 얼마나 많은 의지가 부서지고 다시 일어섰을까요? 그들의 눈빛엔 두려움 대신 의무가 있었습니다. 총성보다 강렬한 건 침묵이었어요. 나는 그 순간 서류가 아닌 혼을 목격했죠. 미 해군실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세계를 지키는 자였어요. 진해를 떠나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는 제가 아는 그 어떤 부대와도 달랐죠. 그들은 기술이 아니라 정신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어떤 무기보다 강했습니다. 공군 기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새로운 궁금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해군에 이어 공군의 특수부대는 어떨까요? 하늘의 부대라는 말이 어울릴까요? 그런 호기심이었죠. 활주로 위에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전투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그 사이로 한 무리의 대원들이 걸어왔죠. CCT 부대였습니다. 전투관제사들입니다. 적진에 가장 먼저 투입되는 요원들이죠. 안내 장교가 설명했습니다. 가장 먼저 투입된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곧 알게 됐습니다. 훈련장으로 이동했어요. 수송기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죠. 실제 고공강화 시연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고도 8,000m에서 투입합니다. 착지 후 45초 안에 지상 유도 개시해야 합니다. 45초라니 말이 됩니까? 낙하산 정리하고 장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1분은 걸릴 텐데요. 수송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대원들이 기내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투입 신호가 떨어졌어요. 대원들이 하늘로 뛰어내렸습니다. 8,000m 상공에서 말이죠. 검은 점들이 빠르게 낙하했어요. 낙하산이 펼쳐졌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이었죠. 한치의 오차도 없었어요. 착지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죠. 15초. 낙하산 정리 완료. 30초. 장비 전개 시작. 42초. 유도 신호 송출. 저는 시계를 멈췄습니다. 42초였어요. 그들은 말 그대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령이었죠. 어떻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저건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 발자국의 오차도 허락되지 않는 작전이었죠. 오후에는 서트 부대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전투 탐색 구조대였어요. 조종사가 적진에 추락했을 때 구출하는 부대죠.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헬기에서 구조대원이 낙하산으로 착지했어요. 조난 조종사 인형이 놓여 있었죠. 폭발음이 터졌습니다. 실제 화약을 사용한 거였어요. 연기가 자욱했죠. 하지만 대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5초 만에 조종사를 확보했죠. 구조선을 붙잡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헬기가 하강했어요. 대원과 조종사를 끌어올렸죠. 시작부터 끝까지 2분 30초였습니다. 실전에선 더 빠릅니다. 교관이 말했습니다. 더 빠르다고요? 이보다 더 빠를 수 있습니까? 저녁 무렵 실제 구조 기록을 열람했습니다. 파일이 두꺼웠어요. 수십 년간의 기록이 빼곡했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서트 대원들이 투입됐습니다. 16일간 쉬지 않고 생존자를 찾았어요. 2014년 세월호 참사. 수중수색에 투입됐죠. 차가운 바닷속으로 계속 들어갔습니다. 전투기 추락 사고. 조종사 구출 임무들이 이어졌어요. 저는 페이지를 넘기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전투가 아니었어요. 희생이었죠. 그들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었던 겁니다. 베테랑 조종사 한 분을 만났습니다. 30년 경력의 전투기 조종사였어요. 서트는 하늘의 천사라 부르죠. 제 동료 하나가 적진에 추락했을 때 서트가 구출했습니다. 총탄이 빗발치는데도 포기하지 않더군요.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을 천사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임무를 했을 뿐이라고 하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낙하는 명령이 아니었어요. 약속이었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폭탄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밤늦게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필드노트를 펼쳤어요. 한 줄을 적었죠. 한국군은 싸우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UDU의 바다, CCT의 하늘, 서트의 희생. 모두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그들이 지키는 건 영토가 아니었어요. 사람의 생명이었죠. 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는 제가 아는 그 어떤 군대와도 달랐어요. 그들은 전투보다 생명을 택했죠.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육군 특전사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의 심장부로 말이죠. 비무장지대 인근 훈련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철책선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전쟁의 상흔이 여전히 남아있는 땅이었죠. 특전사 훈련장은 민간인 접근이 금지된 구역에 있었습니다. 삼엄한 경계 속에서 차가 멈췄어요. 여기부터는 촬영이 금지됩니다. 안내 장교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이미 각오는 했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했어요. 포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실탄 사격 소리가 울렸죠. 멀리서 대원들이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대테러 훈련입니다. 적진 탈환 시나리오죠. 교관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관찰석에 앉았어요. 솔직히 기대는 크지 않았습니다. 미군식 전술의 모방이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훈련이 시작되자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실탄이 터졌습니다. 진짜 총알이었어요. 대원들이 사방에서 포위된 상황이었죠. 적군 역할을 맡은 교관들이 사격을 가했습니다. 대원들이 움직였어요. 한 명이 연막탄을 터뜨렸죠. 순식간에 시야가 차단됐습니다. 연기 속에서 그들이 움직였어요. 소리 없이 빠르게 정확하게 말이죠. 3분 후 연기가 거쳤습니다.
모든 적군이 제압됐어요. 대원들은 이미 목표 지점을 확보한 상태였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저건 전쟁이었어요. 훈련이 아니라 실전이었죠. 그런데 한 대원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이었지만 실제처럼 연기했어요. 피를 흘리며 쓰러졌죠. 저는 그들이 후퇴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부상자를 후송하는 게 정석이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전진했습니다. 부상자를 업은 채로 앞으로 나아갔어요. 멈추지 않았죠. 교관이 외쳤습니다. 임무는 완수, 생명은 덤. 그 외침이 훈련장을 울렸습니다. 대원들의 눈빛이 변했어요. 더 빠르게, 더 강하게 움직였죠. 저는 전율했습니다. 저들의 침묵은 명령보다 강했어요. 훈련이 끝나고 브리핑룸으로 돌아왔습니다. 과거 실전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고 했어요. 파일이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1968년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었죠.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복원된 작전 기록이었어요. 흑백 화면 속에서 특전사 대원들이 산악 지형을 수색했죠. 무장공비 120명이 침투했습니다. 한겨울 산속에서 50일간 추격전이 벌어졌어요. 대원들은 추위와 싸웠습니다. 굶주림과 싸웠죠. 그리고 끝까지 임무를 완수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었어요. 버텨서 이긴 거였죠. 생존자를 만나보시겠습니까? 담당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병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분이었죠. 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때가 생각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잊을 수가 없죠. 추위에 동료들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우린 멈출 수 없었어요. 국민이 위험했으니까요. 그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우린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버텨서 이겼소. 그게 특전사입니다.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세계의 전쟁은 기술로 끝났습니다. 첨단 무기, 정밀 타격, 압도적 화력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 나라는 달랐어요. 정신으로 버텼습니다. 저녁 무렵 훈련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대원들이 야간 훈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 대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젊은 얼굴이었죠. 하지만 그 눈빛엔 굳은 결의가 있었어요.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힘들죠.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누가 이들에게 전쟁을 가르쳤습니까? 아마 역사가 직접이었을 겁니다. 이 땅이 겪은 아픔이 이들을 이렇게 만든 거죠.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철책선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저 너머엔 여전히 긴장이 흐르고 있었어요. 전쟁은 끝나지 않았죠. 그리고 특전사는 그 최전선에서 침묵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명예를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피로 증명했죠. 저는 처음으로 정신력이 전투력을 넘어설 수 있음을 봤습니다. 한국의 강함은 침묵에서 왔어요. 그 침묵이 이 나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보사령부로 가는 차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안내 장교도 말이 없었어요. 창밖으론 민간인이 보이지 않았죠. 어디로 가는 건지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검은색 건물이 나타났어요. 이름표가 없었죠. 번호도 없었습니다. 그냥 검은 건물이었어요. 여기서부터 모든 전자기기를 반납하셔야 합니다. 장교가 말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 시계, 심지어 볼펜까지 내놨어요. 보안 검색이 시작됐죠. 3번의 철문을 지났습니다. 각 문마다 생체 인식이 필요했어요. 이곳은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죠. 블레이크 씨, 환영합니다. 한 장교가 나타났습니다. 계급장이 없었어요. 이름도 밝히지 않았죠. 이곳은 HID 훈련장입니다. 허가받은 외국인은 당신이 3번째입니다. 3번째라니 얼마나 비밀스러운 곳입니까? 지하 훈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이 깊었어요. 한참을 내려갔죠. 빛이 거의 없었습니다. 훈련장이 나타났어요. 넓은 공간이었죠. 하지만 조명이 어두웠습니다. 의도적으로 어둡게 만든 거였어요.
야간 침투 훈련을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원들이 나타났어요. 검은 옷을 입고 있었죠. 얼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어요. 북파 침투 재현이었죠. 대원들이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없었어요. 발소리도 호흡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거였죠. 이들은 그림자입니다. 옆에 있던 장교가 말했습니다. 그림자라니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30초 후 불이 켜졌습니다. 대원들은 이미 목표 지점에 도착해 있었어요. 제 눈앞에서 사라져서 저 멀리 나타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저는 20년간 특수부대를 봤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실제 사건 파일을 보시겠습니까? 장교가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브리핑룸으로 이동했습니다. 책상 위에 낡은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1970년대 북파 공작 기록이었죠. 파일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첫 페이지에 작전 수칙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항목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어요. 포로가 될 바엔 자결하라. 단 8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작전 일지가 나왔죠. 대원들의 침투 경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북한 심장부까지 들어갔다 나온 기록이었어요. 정보를 수집하고 무사 귀환했죠. 하지만 몇몇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름 옆에 작은 별표가 그려져 있었어요. 실종을 의미했죠. 저는 페이지를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파일 하나하나가 생명이었던 거죠. 생존자를 만나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60대로 보였죠. 하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전역한 HID 요원이었어요. 당신의 작전에 대해 들을 수 있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우린 이름이 없습니다. 작전 중엔 신분도 없어요. 돌아오면 그냥 사라지는 거죠.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임무를 수행했습니까? 해야 했으니까요. 누군가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제 동료 셋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름도 남기지 못했어요. 가족들도 모르죠. 그저 실종됐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했던 일이 이 나라를 지켰으니까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죠. 저는 그날 인간의 한계를 본 게 아니었습니다. 신념의 끝을 본 거였어요. 밤늦게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 그 파일이 계속 맴돌았죠. 포로가 될 바엔 자결하라.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어둠 속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르는 곳으로 말이죠. 이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영웅들입니다. 뉴스에도 나오지 않아요. 훈장도 받지 못하죠. 그저 조용히 사라질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있었기에 저 같은 이방인도 안전하게 서울 거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나라의 적은 북한이 아니었어요. 이침이었죠. 그림자 속에서 싸운 이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국가가 부르기 전부터 그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UDU의 바다, 특전사의 산, 그리고 HID의 그림자. 모두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이 나라의 진짜 전쟁은 그림자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을 아무도 모르게 치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707특임대 훈련장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최고 보안 등급 시설이었죠. 대테러 작전의 심장부였어요. 입구부터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무장한 대원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어요. 저는 신분증을 5번이나 확인받았죠. 실탄 사용 대테러 훈련입니다. 위험할 수 있으니 방탄복을 착용하십시오. 안내 장교가 말했습니다. 실탄이라고요? 저는 긴장했어요. 훈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모형이 세워져 있었죠. 실제 건물과 똑같이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인질 구출 시나리오입니다. 테러범 5명이 인질 10명을 잡고 있다는 상황이죠. 대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검은 전투복에 헬멧을 쓰고 있었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신호가 떨어졌어요. 순간 모든 게 폭발했습니다. 섬광탄이 터졌어요. 문이 부서졌죠. 대원들이 진입했습니다. 3초였습니다. 단 3초 만에 모든 목표가 제압됐어요. 인질은 한 명도 다치지 않았죠. 저는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정말 3초였어요. 믿을 수 없었죠. 어떻습니까? 교관이 물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건 인간의 속도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들은 움직이는 계산기였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었죠. 휴게실에서 교관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어요. 우리의 임무는 단 하나입니다. 국민이 잠든 동안 깨어있는 것이죠.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어요.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힘들죠. 하지만 우리가 잠들면 국민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린 깨어 있습니다. 그의 눈빛엔 피로가 보였어요. 하지만 결의가 더 강했죠. 오후에는 경찰 특공대 합동훈련을 참관했습니다. SOU 부대였어요. 도심 대테러를 담당하는 부대죠.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은행 인질극 상황이었어요. 테러범이 민간인을 위협하고 있었죠. 특공대가 진입했습니다. 707과는 달랐어요. 더 신중하게 움직였죠. 이유를 곧 알았습니다. 주변에 민간인이 있었던 거예요. 유리창 밖으로 시민들이 보였죠. 테러범 제압보다 시민 보호가 우선이었습니다. 대원들이 인질을 먼저 대피시켰어요. 그리고 나서야 테러범을 제압했죠. 이건 전투가 아니라 구원입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707이 칼이라면 특공대는 방패였습니다. 둘 다 국민을 지키는 거였죠. 저녁 무렵 특별한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아크 부대 실전 기록이었어요. 사막이 펼쳐졌습니다. 한국군 특수부대가 현지 병력을 이끌고 있었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날렸죠.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한국군이 선두에 섰어요. 현지 병력이 뒤를 따랐죠. 완벽한 진영이었습니다. 한국군의 전술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어요. 한국군이 이끄는 연합군이라니.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변한 겁니까? 한국이 이제 군사작전을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까? 담당관이 설명했습니다. 아크 부대는 현지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술만이 아니라 정신을 가르치고 있죠. 정신을 가르친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한국군은 힘으로 제압하지 않습니다. 신뢰로 이끌죠. 그게 우리 방식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이해했습니다. UDU의 헌신, 특전사의 정신, HID의 희생, 707의 정밀함, 그리고 아크 부대의 리더십. 모든 게 연결됐죠. 한국군은 세계를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세계를 지키고 있었어요. 밤늦게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필드노트를 펼쳤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들은 침묵 속에서 세계를 바꾼다. 그들의 움직임엔 망설임이 없었어요. 오직 사명만이 있었죠. 그들은 전투병이 아니라 수호자였습니다. 한국의 군은 세상을 위협하지 않아요. 세상을 지키죠. 저는 이제 이 나라의 전투를 찬양이 아닌 존경으로 기록합니다. 707의 3초, 특공대의 보호, 아크 부대의 리더십. 모든 것이 하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대한민국이었죠. 내일은 마지막 여정입니다. 이 모든 것의 의미를 정리해야 했어요. 한국 특수부대가 세계에 전하는 메시지를 말이죠.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소리 없는 헌신 속에 있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특별한 곳으로 초대받았습니다. 해난구조대 본부였어요. 가슴이 무거웠죠. 무슨 이유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됐어요.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죠. 천안함 작전 보고서입니다. 담당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2010년 침몰 사건이었죠. 파일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SSU와 서트 요원들의 구조 일지가 빼곡했습니다. 차가운 바닷속으로 계속 들어간 기록이었죠. 한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어요. 시간이 없다. 그래도 한 명 더. 잠수사의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더 이상 잠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다시 들어갔죠. 그리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영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음 파일이 나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기록이었어요. 구조 일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대원들이 쉬지 않고 바다로 들어갔어요. 며칠 동안 잠도 자지 않았죠. 한 명이라도 더. 그게 그들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한주호 준이의 영상을 보시겠습니까? 담당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바다가 보였죠. 한 대원이 동료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들 같은 녀석들이 바다에 있다. 꼭 찾아야지. 그가 웃고 있었습니다. 밝은 미소였어요. 그리고 다시 바다로 들어갔죠.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들은 임무를 위해 살았지만 생명을 위해 죽었던 겁니다. 오후에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국립현충원이었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이름 없는 영웅들의 명패가 줄지어 서 있었죠. 유가족들이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추모사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저는 집중할 수 없었죠. 명패만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름들이 여기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까? 전쟁은 끝났지만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추모식이 끝나고 특별 시연이 있었어요. 707과 UDT 연합 추모 의식이었죠. 대원들이 정렬했습니다. 완벽한 대형이었어요. 실탄 사격이 시작됐습니다. 하늘을 향해 발사됐죠. 21발의 예포였습니다. 총성이 울렸어요. 하나하나가 기도였습니다. 전우를 향한, 조국을 향한 기도였죠. 마지막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흘렀어요. 대원들이 경례했습니다. 한 사람도 흔들림이 없었죠. 저도 모르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외국인인 제가 그들을 향해 경례했어요. 그들의 총성은 조국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저녁 무렵 해안가로 갔습니다. 태극기가 걸려 있었어요.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 차가운 물속으로 얼마나 많은 대원들이 들어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싸움보다 생명을 택했습니다. 죽음보다 의무를 택했어요. 이보다 숭고한 전사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나라의 군은 전투가 아니라 희생으로 완성됩니다. 나는 이 순간 전쟁의 정의를 다시 씁니다. 전쟁은 적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지키는 거죠. 태극기 아래선 누구도 영웅을 잊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바람에만 남았어요. 하지만 그 바람은 영원히 이 땅을 지킬 겁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줄을 적었죠. 그들은 진정한 군인이었다. UDU의 바다, 특전사의 산, HID의 그림자, 707의 정밀함.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희생들. 모든 것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대한민국이었죠. 이제 마지막 여정만 남았습니다. 세계를 향해 이 이야기를 전해야 했어요. 침묵 속에서 싸운 이들의 이야기를 말이죠. 한국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UN 본부로 돌아왔습니다. 뉴욕의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서울에 있었죠. 군사위원회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장교들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저는 보고서를 준비했죠. 하지만 자료를 보면 볼수록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고가 아니었어요. 증언이었죠. 브리핑 당일 회의실은 가득 찼습니다. 나토 장교들, 미군 장성들, 각국 대표들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심장이 뛰었죠.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돌아왔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한국의 특수부대는 단순한 전력이 아닙니다. 인류가 배워야 할 정신체계죠. 몇몇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회의적인 표정이었어요. 저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UDT 대원들이 나타났어요. 차가운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장면이었죠. 특전사의 실탄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연기 속에서 움직이는 대원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707의 3초 제압 장면이 나왔죠. 회의장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아크 부대의 사막 작전이 화면을 채웠어요. 태극 문양이 흔들렸죠. 영상이 끝났습니다. 회의장은 침묵에 잠겼어요. 한 나토 장교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건 나토 작전입니까? 회의장이 웅성거렸어요. 모두가 궁금해했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건 코리아입니다. 회의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어요. 한국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특수부대입니다. 저는 자료를 펼쳤어요. UDT의 지옥주 생존율, 특전사의 실전 기록, HID의 북파 작전, 707의 대테러 능력, 아크 부대의 현지 평가. 모든 수치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 미군 장성이 물었습니다. 장비가 우수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정신이 우수합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장을 울렸어요. 그들은 명령이 아니라 양심으로 움직입니다. 임무가 아니라 사명으로 싸우죠. 그것이 한국군의 힘입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죠. 브리핑이 끝나고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각국 언론이 몰려들었어요. 블레이크 박사, 한국군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한국군은 가장 인간적인 군대입니다. 동시에 가장 위험한 전투력을 가진 집단이죠. 카메라 셔터음이 터졌습니다. 그들은 세계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세계를 지키죠. 그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습니까?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희생정신이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목숨보다 국민의 생명을 먼저 생각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세월호 참사 때 한주호 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들 같은 녀석들이 바다에 있다고요. 그리고 다시 들어갔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그들의 무기는 총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한국의 강함은 숫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이제 세계는 그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런던행 비행기를 타야 했어요. 하지만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한국을 떠나는 게 맞습니까? 기내에 앉았어요. 이륙 전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죠. 뉴욕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서울의 야경이 떠올랐어요. 저 빛 아래 얼마나 많은 그림자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침묵 속 전사들이 깨어 있습니까? UDU의 바다, 특전사의 산, HID의 어둠, 707의 침묵,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희생들. 모든 것이 하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대한민국이었죠. 나는 군사 전문가로서 수많은 전장을 봤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군대도 봤어요. 기술로 압도하는 부대도 봤죠. 하지만 한국의 특수부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지배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지켰죠. 그들은 명예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라를 위해 움직였어요. 진짜 강함은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언제나 조국을 향하고 있었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불빛이 멀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안다. 한국은 전쟁을 잊은 적이 없었다. 단지 조용히 싸우고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싸움이 세계를 지키고 있었다. 침묵 속의 강함. 그것이 대한민국이었다.